또 조국 장관이 윤석열의 지금 공개질에. 뛰어가고 있는 윤석열의 다리가 딱 조국 장관 다리에 걸려가지고 지금 넘어진 상황이에요. 조국 장관이 윤석열한테 공개 질의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윤석열 지지율에는 가장 치명적인 짓을 저지르고 말았죠. 읽어주세요. 오늘 윤석열 씨가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념 편향적 죽창가를 부르는 바람에 한일 관계가 망가졌다라고 발언했다. 일본 정부와 유사한 역사의식에 경악한다. 2019년 7월 13일 죽창가를 올린 사람으로 윤석열 씨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1. 귀하는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에 동의하는가? 2. 귀하는 일본 정부가 일으킨 경제전쟁을 문재인 정부 또는 한국 대법원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3. 귀하는 2년간의 한일 무역 전쟁 이후 한국 기업의 기술 자립화 수준이 높아졌고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이 이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상은 조국의 시간 91페이지에서 98면에도 기술되어 있다. 네, 윤석열 씨 답을 하시오. 그래서 윤석열 씨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도리도리 하시겠죠. 그러니까 기자회견 때 하는 그 발언의 수준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다는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단순히 우리 이웃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중적 감정이다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현대사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좋게 지내야 되지만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다 이거 한 3% 정도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97%가 다 동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공감대조차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씨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흔히 말 그랜드 바게닝이라 그래서 위안부 문제를 다른 것과 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왔는데 이게 박정희하고 다를 게 뭐예요, 이게. 요거는요. 원칙을 내세우고 그냥 눈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태극기 부대의 임을 그냥 스스로가 인정해버린 사건이고 최소한 윤석열 말이 틀렸잖아요. 한일 관계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죽창가를 부르다가 망했다 이런 기조라면 한일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대패해가지고 경제가 엉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최근에 나왔잖아. 2년 동안 한국이 이겼다고. 그리고 역대 가장 많은 이 그러니까 적자를 기록했던 나라의 관계에서 역대 가장 작은 적자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일본에 있는 관련 기업들은 한국으로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고 일본은 지금 한국이 그때 했던 거를 후회하고 있는 이런 느낌인데 뭔 여기다가 대놓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공개 질문을 않을 수 없는데 이 이야기는요. 예를 들면 윤석열이 뭐 오늘 또 뭐 어디 행사장에 갔다 그러잖아요. 기자들이 질문할 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런 공개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 아니 공개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스킨십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아까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 대권 선언 그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YTN은 카메라를 확 꺼버렸는데 MBC가 끝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끝나고 나서 기자하고 직접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멘트가 나갔다고. 그게 이제 안녕하세요, 아니 고맙습니다 하고 고개 숙이는 게 아니었어요? 내려가서 일일이 악수를 하더라고요. 이거 방역 위반이기도 하지만 아니 솔직히 우리 쪽에서 지금 무슨 회의를 비롯해서 모임 각종 모임 뭐 이런 거 할 때 대권 선언도 언택트로 하는 마당에 주먹 인사도 아니고 찰지게 그냥 인사를 하시는데 악수를 하시고 하는데 주위에 기자들이 막 달아붙어. 분위기 되게 좋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미친놈은 다른 것도 아니고 윤봉길 기념관에 가서 친일 발언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상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그리고 25세의 나이에 운명을 달리한 윤봉길 의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게. 오죽하면 조국 장관이 오늘 조국 특집이네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윤석열 씨의 역사의식 없는 대선 출마 선언을 접하고 다시 올린다. 죽창가. 저는 이 페북이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점점 세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죽창가를 부르다가라는 표현에는 이면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의식하고 한 발언이잖아. 24시간 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의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윤석열 씨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했던 그 자리에 윤주경 의원이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주경 씨는 그 자리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랜드 바게닝이라는 돈이 된다면 팔 수도 있다. 그게 위안부 이슈가 됐든 강제징용 이슈가 됐든 돈 받고 팔지. 그게 뭐 중요하나 이런 식의 대답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주경 씨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윤봉길 기념관에서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팔 수 있다라고 대답했던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분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독도가 그런 그 윤석열의 어떤 태도라면 독도도 포기해야 돼요. 독도 때문에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는데 일본이 그렇게 독도를 원한다면은 좋다. 한 수십조, 50조 주고 50조 받을 테니까 네 가져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은 때와 장소에 맞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윤석열의 말과 장소가 정말 일치가 어울리지 않는. 그러면은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살짝 그냥 의심이 하나씩 짚어볼게요. 되어봅니다. 일단 윤주경부터. 윤주경은 박근혜 때, 그러니까 박근혜 때 독립기념관 이사장이 돼요. 그거 왜 됐냐면은 윤주경이 박근혜 대선 선거운동할 때 그 캠프에 들어가요. 와. 그래서 근데 박근혜가 누굽니까?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잖아요. 예. 만주에서 독립군 소탕하던 일본군 장교의 딸의 캠프로 들어가요. 이게 역사적 비극인 거죠. 윤봉길 의사 입장에서는 정말 통곡할 일이에요, 이게. 그 자가 같은 파평윤 씨라고 또 다른 윤석열이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하면서 일본을 편드는 발언을 하는 건 정상이 아니고요. 근데 이거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윤석열 아버지가 일본 돈으로 일본 유학 갔다 왔다는 그 제보가 와서 한번 소개는 좀 해드릴게요. 윤석열 자체가 일본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자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쓰는 거예요? 일본 정부 초청 국비 유학생. 우와. 바로 열고 대사관 이게 잘 안 보여요. 대사관 추천, 대사관 추천 명부 해가지고 이 명부에 보면은 이제 이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것 좀 읽어주세요. 한글이니까요. 일본 문무성 국비 유학생 귀국자 기하. 이걸 다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이런 레터가 있다 정도만. 넘어가시고 네. 기타. 이것도 중요하진 않아. 그냥 마지막 하나만 보여줄게요. 그 명부에 일본 대사관이 일본에서 돈 대가지고 유학 갔다 온 사람 중에 여기 윤기중 씨라고 이분이 윤석열 아버지세요. 그 윤석열 아버지 이 윤기중 씨 때문에 윤석열이 경제 전문가가 돼버렸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기사가 쏟아졌거든.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전공이 경제학이니까. 태생적으로 윤석열은 체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대한민국 사회에 그런 노인들 많잖아. 일본은 대단한 나라지. 일제 정말 대단한 거지. 어떻게 한국 놈이 조선 놈이 일본 사람을 이겨? 조선 놈은 때려야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 왔던 사람들이 기본적인 그런 소양이 머릿속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마인드 가진 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 보수라고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때리고 싶긴 합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태형청으로 지금 소환시켜가지고 제대로 한 대씩만 때리고 싶네요, 진짜. 윤석열이 평상시 때 검사 때 검찰총장 때도
나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민주당을 찍어본 적이 없다고 술자리에서 떠벌렸던 자입니다. 태생적으로 보수였던 거예요. 그런 놈한테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을 시켜놨더니 어쩌면 태생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서 억압받은 게 아니라 그냥 문 대통령한테 그냥 사랑만 받았으면 좀 더 나았을 수는 있는데 조국 안 돼요. 사모펀드 때문에 안 돼요. 했다가 그게 까이니까 그때부터는 본색이 드러난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국민의 힘이 갖고 있는 역사적 위치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바로 그런 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서 평생 한 번도 민주당을 안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으로서 이해는 안 되지만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국민의힘 지지할 수는 있죠. 그런데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양심과 양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배신당한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당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진영 사람도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저 정도 위치까지 갔다면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어떤 사회적 리더로서 최소한의 양식은 있을 거다.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그 양식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력만 보고 임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마지막에 배신한 사람이 그게 윤석열이고 최재형이고 이런 사람들이지 왜 배신당한 사람을 욕을 하냐고. 그 사람들은 최재형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이 사회가 지금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지금 비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자리에 갔다면 평생 민주당을 찍지 않았어도 최소한 이번 대선은 안 나와야지. 내가 만약에 진짜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이번 대선이 아니라 정치를 시작해서 국민들 옆에서 가장 밑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총선 준비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양식이 있는 거고 진짜 이게 제정신 박힌 인간이지. 아니 어떻게 검찰총장 할 때 자기 장관 등에 칼 꽂고 나와가지고 바로 대선에서 지지율 높으니까 나 죽어주세요. 이거는 정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개생 양아치 짓이에요. 이거는. 양아치죠. 전형적인 의리도 없고 예, 기회주의자인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이 모든 잘못이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열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도를 넘은 거죠. 내가 맨날 하는 표현이긴 한데 나는 그런 인간들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나는요, 예를 들면 어떤 캐릭터냐면 예전에 내가 어려울 때 몇십만 원 빌려준 적이 있는 형님이에요. 나중에 몇 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보다 한 10배쯤 해당하는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줘요. 그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형님한테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안 갚으셔도 된다고. 살면서 내가 누군가 예를 들면 광고를 한다거나 사회생활 정말 비리비리 해가지고 누구를 방송에다 출연시켜갖고 뭐 좀 띄우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갱생 프로젝트. 그 사람들한테 뭘 바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술을 사준다든가 선물을 한다든가 안 바랍니다. 근데 진짜로 빡치게 돌아버리게 하는 게 배신하는 거예요. 대통령 속에서는 속이 열불나죠. 왜냐면 그런 성향도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검찰총장까지 임명해놨는데 막상 자기가 국가의 녹을 먹었던 자가 나와서 대통령 출마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는 망했어. 대한민국은 폭망했어 하고 이지랄하고 자빠졌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은 정치권 이런 걸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그런 애도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그런 캐릭터들은 또 누군가를 또 배신하고 그러다 보면 맞아요. 남을 못 믿게 되고 결국엔 또 혼자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케이스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 인간 도의적으로도 안 되지만 문제는 그렇다 쳐도 유능하거나 능력이 있으면 대통령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없어 얘는. 인간적 도리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냥 검사의 어떤 경력만 가지고 있어요. 윤석열의 수사가 어떤 수사인데 보험행위 나올 때까지 털어요. 과학적 수사를 한다거나 논리로 뭔가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검찰권을 가지고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죄가 나올 때까지 털어하는 대한민국 사회 가장 병폐 특수부 검사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머리로 하는 수사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하는 수사. 그런 자가 지금 대선 나왔잖아. 배신의 캐릭터에 능력도 없는 새끼가 국제관계 바라보는 건 이 정도고. 화 안 나게 생겼습니까? 그래놓고 남의 부인은 지금 감옥에 가둬놨잖아. 지 부인은 줄리가 아니라고 저러고 자빠졌고요. 이런 놈은 어떻게 이걸 인간적으로 대통령으로 보겠어요? 아, 너무 진짜 그 윤석열 진짜 무능하다고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검찰에 있을 때 주변에서 형님 이제 큰 꿈 꾸셔야죠. 옆에서 이렇게 똥구녕 긁었던 애들 수두룩 빠꾸 할 거 아닙니까? 저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놈도 옷 안 벗고 다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선 출마 선언했으면 과감하게 옷 벗고 형님 내가 형님한테 목숨 걸겠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캠프 참여해야지. 아무도 퇴직 안 하고 다 지자리 지키고 있어요. 뭡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집밥그릇부터 챙기겠다는 거잖아. 지가 추미애 대표가 장관 시절에 제 식구를 까란 말입니까? 라고 했던 그 지 식구들 중에 누구 한 놈 지금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 결국에는 윤석열 지 혼자 빨가벗고 서 있는 거잖아요. 빤스 벗고 서 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 서 있는 건데 그 자기 동료들한테 자기 동생들한테 자기 식구들한테까지 지금 신망을 못 얻고 배신당하고 있는데 지금 지 혼자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법무연수원장은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윤석열은 일종의 리스크예요. 대선을 완주할지도 모르지만 윤석열이 만약에 대선에 떨어지면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얘들도 아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아니야, 그건 리스크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승진하겠다. 아하. 불과 몇 개월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생각일 것 같고요. 문제는 검찰총장 아니, 되겠다. 정말 그렇게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 멀었다고 하는 게 조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정경심 교수는 범죄 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다 보니 무슨 뭐 실명거래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몇 개 걸려 있다곤 하지만 범죄 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징역 4년짜리를 만들어 놓고 감옥에 보내놓고 그 의혹이 많은 장모와 처는 건사하고 계시잖아요. 윤석열 장모 사건은 그거라니까요. 수도 없이 많은 동업 관계에서 모든 동업자들은 이상하게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윤석열 장모는 어떤 사건에도 범죄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과연 누구의 힘이냐 이런 거거든요. 공정은 개뿔 공정입니까?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 자체는 지금 외교, 국가 안보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나는 내가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쪽에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모나 부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주가 조작하고 뇌물 받고 별 소리를 다 해봐야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 안 통하는데 이게 윤석열의 문제냐고요. 조선일보의 문제고 검사들의 문제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적폐예요. 저는 우리 유튜버들이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 용어 있잖아요. 공사 치고 그 다음 단계 또 공사 치고 무한 공사의 세계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좋은 컨텐츠,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소문을 다시 이제 짜집기 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 때 지금 김종인 홍이 굉장히 쿨하신 분이에요. 윤석열 기자회견 보셨어요 하니까 나 운동하느라 못 봤어. 건강 챙겨야죠. 아, 건강 챙기셔야죠. 건강해야죠. 윤석열에 큰 관심 없어 보이셨다. 결정적으로 이제 저쪽에는 대선이 시작되면 새 판짜기를 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지지율이 제일 높은 사람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겠지만 윤석열 지지율이 만약에 말이에요. 한 주당 2, 3%씩 빠지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가잖아요. 그 당연히 후보 교체론 나옵니다. 후보 교체론이 나온다고. 근데 그 추세라는 게 이런 거야. 이 이슈 파이팅에서 어느 게 이기느냐예요. 윤석열이 주장했던 반문으로서 이미지를 더 높이느냐. 한쪽에서 보니까 이 컨텐츠도 없고 비리도 심하게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며칠째 연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증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국민의힘 그 소속에서 윤석열을 검증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홍준표가 지금 딱 그 짝이잖아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지지고 볶으면서 내려가는 지지율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일단 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그 진영 내에서 가장 책사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이 관심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건 김종인이 일부러 저러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이 싫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 중요하다는 기자회견 안 봤다잖아. 내가 운동하는 게 중요하지 윤석열 따위가 왜 중요해? 나는 이 메시지는 윤석열은 대통령 될 수 없다를 간접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진짜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을 대선 출마 기자회견하면 당연히 봤다고 하겠지. 애써 쌩까는 거예요. 너 따위 건 안 봐도 돼. 이런 느낌이라. 왜 아직도 전화 한 통을 안 해가지고 노인형을 이렇게 삐지게 만듭니까? 전화했을걸요? 했는데 서로가 안 맞았을 가능성이 높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홍준표도 대선에 나온다 그러죠? 자기는 나와야죠.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 안 나오면 재미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을 가장 강력하게 때려줄 사람으로서 그것 때문에. 홍준표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게 때릴 필요도 없이 그냥 홍준표 옥만 보고 있으면 다 해줄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죠. 홍준표가 이제 한 번 더 나와주면 참 땡큐고요. 윤석열 나오는 것도 땡큐고요. 좀 비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 리스크는 굉장히 많아. 타겟이 크다고. 비유검도 높고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유승민이나 오세훈이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